오늘도 시장에서 변하지 않을 투자 모멘텀들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키워드로 시작을 해볼게요. 투자텔미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간밤 뉴스입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에서 우리는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투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계약 전에 예약 계약, 그러니까 일명 찜을 했다는 건데요. 최근 조용히 다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 섹터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인프라 투자로 이상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자세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오늘 한투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연말 선물 드립니다이고요. 부제는 전일 밤 나온 뉴스를 참고로 코롱티슈진과 에이프릴 바이오를 매수 추천드립니다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롱티슈진입니다. 어젯밤에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의 무릎 골관절염 임상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코롱티슈진이 수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라이릴리의 비만약으로 살을 빼면 무릎 통증이 줄어든다는 건 입증이 됐지만 이는 전체 골관절염 원인의 40%에 불과한 비만 환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0에서 70%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근본적인 치료제, 즉 디모드에 대한 빅파마들의 갈증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디모드로서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신약 후보가 코롱티슈진의 TGC이기 때문입니다. 리포트에서는 내년 7월에 공개가 될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파트너사들과 상업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요. 코롱티슈진은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품절주 성격도 강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이제 기사를 위혜주 애널리스트가 또 첨부를 해놨더라고요. 현재 코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데이터에 대해 자신감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로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코롱티슈진과 더불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경쟁사들이 기술 반환 이슈로 시끄러울 때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트너사들은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인 룬두백은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임상에서 안구 돌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내놨고요. 또 다른 파트너사 에보뮨 역시 아토피 임상 2상 투약을 마치고 내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통 위혜주 애널리스트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인 사파 플랫폼이 약물 침투력이 우수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체 있는 성과가 기대가 되는 만큼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는 분석을 리포트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늘 미래에셋증권 김승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코롱티슈진과 에이프릴 바이오 장중에 고점을 다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심상치 않게 코스닥 쪽에서 좀 매몰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제약바이오도 좀 많이 밀리기는 했죠. 코롱티슈진이 장중에 4%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올랐다가 현재 5% 오름세 유지를 하며 4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흔들릴지언정 일단 두 종목의 모멘텀은 확실하다라고 한토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최근 시장에서 멀어졌었던 원전, 조선, 방산 등이 다시 저점을 높이며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원전 쪽에서 이래저래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유력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와 핵심 소재 공급을 위한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엑스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는 차세대 고온가스로 SMR 개발사인데요. 우선 이번 계약은 단순한 업무 협약이 아닙니다. 엑스에너지가 개발한 4세대 SMR 모델인 X200 총 16개에 들어갈 핵심 소재, 즉 단조품을 두산이 공급하기로 찜을 해놓은 겁니다. 왜 공급 계약이 아니라 예약 계약일까요?
원전에 들어가는 단조품은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납기를 맞출 수가 없는데요. 즉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16개 물량에 대한 제작 우선권을 확실하게 확보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16개 기는 어디로 가느냐? 그중에서 4기는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다우의 텍사스 공장으로 가고요. 나머지 12기는 미국 워싱턴주의 에너지 노스웨스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됩니다. 이 에너지 노스웨스트 프로젝트가 또 중요한데 아마존이 2039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SMR 건설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엑스에너지와 손잡고 총 60대 분량의 SMR을 지을 예정인데 이번 계약이 그 거대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꿰는 셈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미국의 엑스에너지의 인연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2021년 설계 용역 그리고 2023년 지분 투자에 이어서 이번에 실제 기기를 만드는 단계까지 왔고요. 김종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도 이번 계약을 두고 SMR이 이제 본격적인 제작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뜻깊은 이정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밑에 밸류 체인이 더 강한 모습이죠. BHI 그리고 태웅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 현대건설 모두 3에서 5%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우진은 오늘 신고가 다시 썼고요. 엠벤골드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 또 담겨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은 MLCC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외신에 올라온 기사를 메리츠 증권의 양승수 애널리스트가 본인 텔레방에 공유를 했더라고요. 기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AI 서버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 원가를 뜯어봤더니 GPU와 메모리 다음으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MLCC라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AI 서버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죠. 기존 10kW 수준이던 전력 소모가 15kW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고성능, 고용량의 비싼 MLCC가 필수적인 부품이 됐습니다. 즉, 들어가는 개수도 늘고 가격도 비싸지는 아주 이상적인 호황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플랫폼인 GB300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가 무려 3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30배, 심지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양보다 3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AI 서버 하나가 전기차 3대분의 MLCC를 집어삼키는 거대 시장이 된 셈입니다. MLCC는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무라타와 한국의 삼성전기가 꽉 잡고 있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는 3분기에 MLCC 공장 가동률이 무려 99%를 찍었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고 거의 풀 가동인 상황인데다가 내후년에는 필리핀 공장에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수록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전력을 관리해주는 MLCC 기업들의 실질적인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미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쉬어가나 싶은데 현재 오후장 들어서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0.74% 오르면서 27만 1,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엠비엔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투자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오늘도 바이오 쪽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보시면 지금 오후장 들어서 원전하고 로봇 쪽에 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쪽의 종목들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 계속 봤을 때 바이오 결정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정에 나오는 종목들,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고, 일단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1월 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빅파마 기업들 어떤 기술 이전, 어떤 그런 계약들 체결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들 보시면 비만 치료제부터 항암제까지 임상 데이터가 나와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 이전 또는 추가 기술 이전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의 이 발표하는 기업들 보게 되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메인룸에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또 메인룸 발표가 있고요. 아시아트랙 같은 경우는 D&D 파마텍부터 알테오제까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K바이오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번 연도만 본다 하더라도 이 K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기술 이전이 역대급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ADL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또 1112의 대규모 기술 이전부터 지분 투자까지 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점에 있어서 이 K바이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까지 더 큰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바이오 안에서 우리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가격대가 43만 5천 원인데요. 알트오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악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나온 두 가지 악재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키트루다 SC가 이제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죠. 그 부분 때문에 악재됐던 겁니다만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가처분 시청은 이 특허권의 건립법에 있으면은 무조건 다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빅파마들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 독일인데 독일의 어떤 가처분 인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 우려되는 게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됐으면은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냐라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독일만 항상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있는 것들은 다 인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처분 명령 조건이 받아들여지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특허 침해로 인해서 어떤 재산적 피해가 입었냐라고 봤을 때 지금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이 알테오제 특허로 재산 피해를 받은 게 하나도 없죠. 특히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그런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할로자인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 그 특허 무효성 본 게임에서는 지금 알테오젠과 모크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미 PGR 이 무효 심사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보통 무효 심사가 개시가 되면은 70% 이상의 확률로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할로자인의 광범위한 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꽤 큰 것이고 특히나 미국 보건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라는 건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처분 명령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뭐 그런 결정만 나온다 하더라도 알테오젠은 뭐 금방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추가적인 애로만 나오면 다시 말하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만 나오면은 그냥 바로 급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 12월 달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자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로자임이 이 알테오젠 제조 기술에 있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건데 이건 역시나 알테오젠 입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거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말을 할 수 없던 거라고도 공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알테오젠과 그 알테오젠과 이제 이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빅파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알고 있으면서 이미 실사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특허의 실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계약한 거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제가 볼 때는 결국 12월 달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만 나오면 충분히 바로 급등하기 때문에 올해 알테오젠은 이런 두 가지 악재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75만 원 하고요. 손절가 35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노이즈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하지만 매수 기회로 우리는 삼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셨던 클로봇이 2차 목표 주가를 달성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클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일단 최종 목표가로 8만 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로봇 기업도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이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클로본 역시 이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기업으로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액추에이터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현대차의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클로봇도 계속 보유 관점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로봇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 끝나고 우리 방송에 있어서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로봇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 바이오 기업들하고 반도체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지금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4시 시작하는 우리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